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이든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한인 특검이죠. 로버트 헐 특검,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계셨죠?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씩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헐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바이든 인지력 문제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뭐 가끔씩 돌대가리라는 표현도 했지만 기억력 쇠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고 지금 인지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소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뉴욕타임스. 급진 좌파 언론이죠. 나중에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는 법적으로는 바이든이 이겼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고. 이거 제목 보세요. 이거 political 인데 age isn't just a number, it's a profound and growing problem for Biden. 보통 이제 age is just a number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께서 쓰시는 표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느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아름다운 그 자체다. 이게 다 미국식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거 지금 숫자는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한테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정말 2024년 대선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 보고서가 일격을 날린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앞서 다른 특검이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면서 불기소에 따른 이렇게 득과 실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헐 특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로버트 허인데요. 로버트 헐. 그래서 허 특검은 공개한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의로 보유했다는 건 문제죠. 부통령은 기밀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케이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연히 그 무죄였고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하지만 부통령은 없습니다. 로버트 헐 특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헐 특검은 그 바이든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기밀 자료 고의로 보유했다는 거 그거를 딱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형사 기소할 필요가 없어서 기소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머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 대다수 뉴욕타와포, CNN이 바이든 빠고 그리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도 바이든 빠져. 메인스트림을 그대로 이제 번역 보도를 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이죠.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깨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는 깨어 있으시니까 아마 보면 답답할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바이든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조차 가짜뉴스인 뉴욕타임스조차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번엔 제대로 썼습니다. Special Counsel's report puts Biden's age and memory in the spotlight. 이번에 특검 리포트 보고서가 바이든 나이에 초점을 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억력, 인지력 문제 있었다고 제가 줄곧 얘기했죠.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간 상태였다고 봐요. 예. 그래서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굉장히 게으르게 대선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뭐 팬데믹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하실에 그냥 처박혀 있었죠.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fter an inquiry concluded that President Biden was well-meaning but had a poor memory.
그러니까 애써 봐주는 게 티가 나요. 로버트 허 특검이 여기서. well-meaning. 의도는 좋다. 의도 좋다고. 의도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 기밀들을 가져갔다며요. 그건 일부러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로버트 허 특검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또 기소한다는 것도 논란이니까. But had a poor memory. 기억력이 안 좋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바이든이 특검 조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재판이 진행될 시점에 80을 훌쩍 넘겼을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려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특검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된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특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 작가와 대화할 때 그리고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으면 좋은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력이 좋아야죠. 예? 어떤 법안인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고령이 아니에요. 고령이라도 머리가 멀쩡한 사람 많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인지력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네. 나이 90대고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날카롭고. 자, 계속 아주 특검이 바이든에 대해서 좀 독하게 썼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 특검은 그러니까 로버트 허가 제대로 한 거라고 봐요. 이게 점수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은 바이든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대요. 자기가 언제 부통령이었는지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하거든요. 바이든이 언제부터 부통령 했는지 2009년부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17년까지 아니에요? 부통령?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걸 기억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근데 메인스트림 기업 뉴욕타 와포 CNN은 바이든 파울론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바이든 괜찮다. 트럼프 이상하다. 이런 가짜뉴스나 쓰고 앉아있고 대다수 한국 아닌 언론은 그걸 바삐 퍼다 나르고 있고 그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뉴스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제 진정 프로그램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대한 언론들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팍스뉴스도 안 보는 거예요. 팍스뉴스도 뭘 보도하는지 모르고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뭐 제시 워터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렉 겉필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브렛 베리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건지. 한국 언론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근데 이게 내러티브를 한번 그거 놓치면은 캐첩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 와포 CNN 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앤디 머케이브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퓨전 GPS가 뭔지 잘 모르고 퍼킨스 코이가 뭔지 잘 모르고 마이클 하로웨츠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법무부 감찰관 아닙니까? 뭐 지니 리가 누군지 모르고 국세청 스캔들이 뭔지 모르고 Fast and Furious 스캔들이 뭔지 모르고 오바마가 자기네 정부에는 아무 스캔들이 없었다. 근데 그때 어떤 한인 언론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인이 아니죠. 아니 그걸 못 따져요. 아니 스캔들 덩어리인데 트럼프 러시아 컬루전 조작 스캔들도 오바마 정부에서 나온 거고 예? 국세청 스캔들 Fast and Furious 스캔들 얼마나 많습니까? 스캔들 덩어리예요. 완전히 오바마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지적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파악을 안 해서예요. 그러니까 Lowest Learner 그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 한국에서 우라늄 원 스캔들 예? 우라늄 원 스캔들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그리고 드론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 죽였어요. 오바마가.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모양새가 그래요. 진실은 안 밝히고 그냥 가짜 내러티브 막 만들고 찍어 나르고 퍼나르기 바쁘고. 바이든은 자기 장남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장남 보 바이든은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맨날 헷갈려요. 뭐 전장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네?
전장에서 죽었습니까? 조 바이든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두고 대다수 언론은 그동안에 바이든이 재선하기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강조해온 공화당이 특검 보고서가 엄청난 이렇게 그 힘을 실어줬다고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도 이거 계속 이제 지적하겠죠. 트럼프는 지금 이게 뭐 정신이 아직 샤프하니까 나이가 77세지만 77세라도 트럼프는 체력하고 이게 클리어한 게 보이잖아요. 원고 없이 텔레프롬터 없이 텔레프롬터 켜도 지금 헤매는 게 바이든 아닙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텔레프롬터 없으면 거의 연설 안 했어요. 오바마도. 더 힐은 허특검이 표현한 일부는 트럼프 선거운동에 준 선물 같아 보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도 바로 성명을 냈는데 재판받기에 너무 늙었다면 대통령이 되기에도 너무 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썩으면은 미국도 이렇게 웃기는 꼴 되는 거예요. 바이든 당선시켜주려고 그것도 오바마 정부 스캔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뉴욕 포스트가 특종한 랩탑, 노트북, 컴퓨터 사건. 예? 그리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꼬꾸라뜨린 것도 그것도 스캔들이에요. 예? 있지도 않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 운운하면서 외교관 키슬리악하고 통화한 것 같고 그렇게 어긋장 놓고 트럼프가 가장 중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마이클 플린입니다. 왜? 오바마가 절대로 고용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 겁니다. 지금쯤 트럼프도 왜 그랬는지. 그거에 비하면 트럼프에 관련된 스캔들은 가짜가 너무나 많았죠.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 호크스부터. 그래서 백악관은 지금 열받아가지고 특검이 대통령 기억력을 지적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반발합니까? 특검이 있는 그대로 쓴 건데. 어쨌든 백악관 변호인은 특검에 보낸 서한에서 조사에서 수년 전 일을 떠올리지 못한 게 흔한 일인데도 특검이 바이든한테 매우 불리한 표현을 썼다면서 바이든 기억력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오랜 기간 상원 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역사적 인물로 여겼다면서 그가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증거로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든은 2009년 자신의 반대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 병력을 증가하자 자신이 반대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자택에 간직했습니다. 특검은 바이든은 항상 역사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또 특검은 바이든이 회고록 대필 작가와 기밀 자료를 공유했지만 회고록 자체에는 기밀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은 바이든의 델러웨어주 월밍턴 자택 차고와 사무실, 지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군 외교 정책에 대한 기밀 문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현안 관련 내용을 손으로 적은 공책을 발견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자신은 기밀 유출 혐의로 형사기소된 데 대해 이중적 정의 시스템과 위헌적이며 선택적인 기소가 이제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그전 진정 시간에 얘기를 했죠. 왜 무죄냐면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냐면은 그전에 과거에 빌 클린턴이 자기 양말 그 서랍에 기밀들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자기 집에. 근데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대통령이 가져가면 그 즉시 기밀 해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져가는 그 순간 기밀이 해제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니까 미국에서. 근데 조 바이든은 다른 게 조 바이든은 부통령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 때부터 이렇게 인지력이 이상하고 치매 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거 보면. 특검은 형평성 논란을 예상한 듯 보고서에서 역대 대통령이나 부통령 다수가 퇴임 후 기밀 자료를 가져간 적이 있고 빌 클린턴이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죠. 법무부가 기소한 사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사건 차이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 차이는 바이든은 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료를 바로 반환하고 조사에 협조한 반면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여러 차례 기밀 자료 반환 요청을 거부했다고, 예, 그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인 로버트 허 특검이 미국뿐 아니라 한인 사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머리가 지금 바이든이 인지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그 허특검 얘기를 하면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서 하버드대에서 영어하고 미국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라스쿨 졸업했고요. 그 뒤에 윌리엄 랭퀘스트 전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알렉스 커진스키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재판연구원은 라스쿨 최상위 성적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고 조직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뤘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FBI 국장으로 재임 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으로 임명됐고 그 다음해인 2021년 이듬해 4월부터 그러니까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검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포인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릴랜드 연방지검장 재직 시절에는 국가안보국, 그러니까 NSA 하청 계약자 헤럴드 마틴의 기밀정보 절취 사건을 기소하면서 기밀 유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 연방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지만 유명 라펌인 깁슨 든 앤드 크래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고 그러던 중에 작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데다가 국가기밀 유출 기소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최고 권력자에 대한 조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여지를 최소화하려고 했죠. 예, 일단 공화당원으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네요. 또 메릭 갈랜드가 친 바이든 특검을 검사를 이렇게 임명하면 논란이 되니까 예, 그걸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랜드가. 자, 그리고 트럼프한테 또 유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요새 계속 유리한 뉴스가 많아요. 트럼프한테. 예,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드라이브 리포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Supreme's skeptical. 얘네들이 뭐 취재한 건 아니고 예, 이렇게 그냥 톡으로 올린 거예요. Poised to keep Trump on ballot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당장 지금 인지력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로버트 허 특검이 아주 대놓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GOP 공화당이 Grand Old Party의 약자죠. GOP 공화당. 헌법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직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공화당원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이 그 짓 하지 않았나요? 트럼프한테 25조 적용해야 된다고 트럼프 뭐 미치광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바이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지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 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2항을 보면은 부통령이 거리됐을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다수결 인준에 따라 취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 그리고 하원의장에게 자기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적은 공안을 송부할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 사실을 적은 공안을 송부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이든이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내려앉는 거죠. 만약에 정말 수정헌법 25조가 적용된다면.
그 바이든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반박 회견을 바로 했는데 이때도 또 멕시코하고 이집트를 또 헷갈려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진짜. 이렇게까지 말 실수하고 그러면. 나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지력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력.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I know what the hell I'm doing 이러는데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Painfully slow in interviews. 그러니까 특검 이렇게 조사 때 너무 느리고 그리고 자기가 적은 이렇게 노트도 읽는데 헤맸대요. 바이든. 니키 헤일리 공화당 대선 후보. 니키 헤일리도 빨리 나가야죠. 뭐 어쨌든 뭐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갈 것 같고 2월 24일. 그 이후 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도 조 바이든 멘탈 테스트 봐야 된다. 즉각.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남은 마지막 대선 후보 딘 필립스 여러분 아셨습니까? 딘 필립스도 이번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가 대선의 향방을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하마스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한대요. 네? 그래서 뭐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이 사람을 백악관에서 쫓아내기 전에 휠체어 타고 나갈 거다 이렇게 케네디 말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이제 보수 농객인데 그 전에 90년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90년대 MTV VJ였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터커 클라우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언론인으로서. 이거 못합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진짜 웃기는 애들이에요. 자기네들이 푸틴하고 그 전에 인터뷰할 때는 그런 거는 언론인이라고 그러면서 반역자라고 하고 예? 유럽에서는 터커웨어를 또 제재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미쳤습니다. 어쨌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지금 이기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아니면 이미 무너졌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무기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국경 예산안 내용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600억 불이나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경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서주기 그만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민주당이 그냥 사족을 못 쓰는 국가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온갖 부패 다 저질렀기 때문에 예? 유로 마이단 혁명부터 오바마가 예? 그러고 보니까 오바마 스캔들 또 하나 있네요. 유로 마이단 혁명. 그 쿠데타 왜 남의 나라 쿠데타 일으킵니까? 친러시아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되나요? 푸틴은 터커 클라우슨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토크쇼가 될 거냐 인터뷰냐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지도자에게 당신이 군사활동을 중지시키기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 휴전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휴전할 의향이 있지만 무기 지원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왜 이렇게 장기전으로 만드느냐.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협상을 해도 나중에 트럼프가 협상을 해도 우크라이나 땅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이게 하루빨리 끝납니다. 자꾸 끝까지 우리 원래 있던 땅 그대로 그냥 다 가져갈 거 이러면 안 돼요. 크림반도 가져갈 거 그러면 이제 그냥 전쟁 장기화 되는 겁니다. 무고한 생명만 많이 죽고. 푸틴은 미국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해서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러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미국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싸움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렇게 끝없는 동원과 히스테리, 국내 문제들은 조만간 합의로 귀결될 거라면서 2년 가까운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이제까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고 됐습니다. 또 개전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마련한 문서를 놓고 휴전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진행했지만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개입하면서 깽판 놓았다고 그래요. 보리스 존슨이.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잠깐 그때 얘기가 나오긴 했죠. 전쟁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근데 결국 보리스 존슨이 엎었다는 거예요. 푸틴 주장은. 그러면서 자신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른 주변국을 침공할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포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회원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직 하나의 상황에서만 그렇게 할 거라면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폴란드와 라트비아 또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되는데요.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가 2008년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의 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나토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원인은 나토에 있다. 왜 확장하느냐? 소련 다 이미 진작 무너졌는데 왜 자꾸 나토는 아직도 있고 오히려 회원국을 늘리느냐 이 문제죠. 결국 그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은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언론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석방을 위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양국 특수기관 간의 특정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시작됐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시작한 이후 푸틴이 이렇게 웨스턴, 그러니까 서방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터커 칼슨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극우파 그러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한 언론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예, 대한 언론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진보 진영, 강성 진보 진영하고 이게 뜻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미 도얼 같은 경우가 강성 진보, 진정한 강성 진보예요. 지미 도얼과 터커 칼슨은 얼마나 칭찬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프레임, 그 말에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면 단어를 굉장히 잘 못 쓰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그냥 퍼서 나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터커 칼슨. 오히려 극우는 완전 전쟁 광들이 극우 아닙니까? 네오콘들. 걔네들이 극우지. 이 사람이 정상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야 뭐가 끝나죠. 대화하면은 반역자입니까? 자, 인터뷰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인포워드 보도입니다. 자, 푸틴, 제가 이거 그 전에 얘기를 했죠. 그, 시모어 헐시, 플리처상 수상, 뉴욕타임스 출신 기자가 얘기했죠. CIA가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US killing dollar with own hands. 미국 정부가 일부러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결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큐 팔로우하고 이런 분들, X22 보시는 분들은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었대요. 마치 이것저것 다 알고 다니고 거의 신적 존재처럼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신이 절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실수 많이 한 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거의 F 수준이라고. 역대로. 다른 거는 다 뭐 A 많이 줄 수 있지만 잘 하긴 했죠. 정말 그 누구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임기 때 그 모함을 당하고도. 하지만 인사 문제는 여전히 F고 신이 아니에요. 예. 자꾸 트럼프를 너무 이렇게 그 전지전능한 수준의 레벨로 끌어올리더라고요. F22나 Q 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조건 다 이겼대요. 뭐 F22 보면은 또 코너에 몰렸어. 딥스 코너에 몰렸어. 패닉 상태야. 패닉 상태만 지금 몇 년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한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클럽에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자꾸 그 사람 영상 공유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 그렇게 공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오히려 막 분노하고 그러면서 X22 네이버 보면. 여기 보면은 푸틴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칭찬했어요. 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파일 공개하면서 많은 진실이 밝혀졌죠. 많은 진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렇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똑같이 따라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죠.
트럼프 이제 싹 다 50개 주 다 먹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연전연승이고 트럼프는 지금 거의 맨날 승리해요. 지금 붙을 때마다 네바다주하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예상됐던 거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 그래서 지금 니키 헤일리도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고 슈퍼와일까지 가겠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괘씸죄가 적용돼서 그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어디에도 제대로 출마 못할 수가 있어요. 니키 헤일리가 정말 머리가 좋은 여자면은 이거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2024년이 다가 아니잖아요. 젊잖아요. 아직 그 여자. 트럼프는 네바다주 공화당이 개최한 카커스에서 사실상 단독 등록하면서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셔에 이어서 네바다까지 연달아 3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선 3연승. 경선 3연승은 역대로 보기 드문 승리예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네바다주 대의원 26명 누가 다 가져갔어요? 트럼프가 싹 다 가져갔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치러진 공화당 카커스에서도 압승해서 대의원 4명 다 가져갔습니다. 총 246표 중 182표, 74% 여기 보이죠? 74%를 얻었는데 공화당 내 트럼프의 마지막 남은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64표, 그러니까 26%를 투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번에는 네바다 프라이머리, 대의원 적용되지 않는 그 선거에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니키 헤일리 혼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가 60몇 8%가 나오지 않았어요. 니키 헤일리 아무도 안 원해요. 아무도. 누가 원하 대통령상이 아니잖아요. 니키 헤일리 보면. 대통령 할 여자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제가 볼 땐 미래에도 못할 것 같아요. 니키 헤일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네바다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또 연방 대법관들이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심리하는 자리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거.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니까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법원이 이거 후보 자격 박탈하면 미국 정말 내란이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나요. 진짜 그거는. 트럼프도 그걸 경고했어요. 너네 나 빼면은 정말 미국이 내란에 휩싸일 거다. 제대로 판결해라. 이렇게 엄중 경고했어요. 트럼프가 대법원에. 심지어 진보 성향이 강한 보수 대법관 Justice 로버츠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관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There will be daunting consequences should only a handful of states decid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트럼프 내쫓는다고 쳐. 그럼 몇 개 주에서 결판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네? 말이 되느냐고. 이게 다 언론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미국에 썩어 빠진 언론들이. 빨리 이제 푸틴 인터뷰 때 이렇게 그 다리를 많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푸틴이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게 살짝 그런 건데 이게 데일리메일이 좀 이렇게 좀 트집 잡듯이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백악관에서는 푸틴이 터클 클라우스 인터뷰 사례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백악관 발표 내용보다 푸틴이 더 믿음이 가는데요. 오히려.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그거 진상 규명해야 돼요. 폭파. 유로마이단 혁명 그 얘기 안 할 겁니까? 백악관은? 바이든 때 있었던 일인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총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그때? 자 그리고 인터뷰에 중요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터클 클라우슨이 CIA 지원을 했었나 봐요. 푸틴이 어떻게 또 이걸 알았나 봐요. 이거 러시아 정부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그냥 느낌이에요. 저도 뭐 증거는 없지만 CIA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었는데 그 전에. 근데 터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Putin claimed Tucker previously attempted to join the CIA but was denied employment. 하지만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CIA로부터. 푸틴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With the backing of CIA, of course, the organization you wanted to join back in the day, as I understand.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푸틴이. We should thank God they didn't let you in all the way to the serious organization. 다행이다. 당신이 CIA 조인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터커가 만약에 정말로 CIA 자기가 지원한 적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터커에 대한 진실도 이미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보안의 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러시안 정보국에.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Right Side Broadcasting Network죠. 이 트럼프가 여기서 네바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한 뒤에 You have to have strong borders. 국경이 단단해야 된다. And you have to have free, fair and honest elections.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열려야 된다. 투명한 선거가 열려야 된다. 그렇게만 열리면 2024년 11월 트럼프가 이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압승을 거둘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연달아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한테는 연달아서 불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미셸 오바마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이 바이든은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토론도 안 되고 슈퍼볼 인터뷰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2년 연속 문제라는 겁니다. 빨간불, 레드 플래그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셸 오바마 아니면은 물론 카말라가 될 수도 있지만 카말라 깜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상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근데 부통령상도 아니어서 2020년에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이든이. 솔직히 카말라 때문에 저는 바이든 팀이 질 거라고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누가 될까요? 누가 나올까요? 바이든은 저는 진짜 안 나올 것 같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오늘 뉴 깅그리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바이든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바이든 바꿔야 된다고. 저는 미셸 오바마 아니면 게빈 뉴섬인데 근데 미셸 오바마하고 카말라 해리스는 두 명 다 흑인 여성이라서 그거는 약한 카드고 그럼 게빈 뉴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게빈 뉴섬을 지금 대통령으로 넣는다 그러면 흑인들이 또 싫어할 거예요. 흑인들이 야 그럼 카말라는 봉이야? 카말라가 그리고 여전히 흑인 사회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카말라는 봉이냐? 얘는 부통령만 하라고 넘버 투만 하라고 흑인 여자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흑인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고민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공화당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접수를 했고 이렇게 대법원 압승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존 로버츠조차 그리고 오늘 닐 고르세치 대법관도 막 짜증냈죠. 두 번 다시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라고. 콜로라도 쪽 팀을 상대로 꾸중을 했어요.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